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샴피입니다. 자, LG전자가 5월 마지막 주간에서 상하 변동성을 큰 폭으로 일으키면서 주가 자체가 5월 29일 날 11만 3,9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올라서고 난 다음에 결국 연중 최고치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결국은 5월 마지막 주간에 국내 증시 자체가 이틀간의 지수의 급락과 그리고 금요일 장세 상승폭이 둔화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깨트리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동사가 이렇게 변별력을 키우면서 급등을 했던 이유 자체와 더불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정치 이후에는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의 주가 자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 좀 살펴볼 텐데, 자, 외국인들이 5월 28일과 그리고 이제 5월 30일 이틀간의 5월 마지막 주간에 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5월 28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적극적인 폭풍 매수가 이끌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이유 자체는 최근에 LG전자는 원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강화해 가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로봇 사업의 역량에 집중해 가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AI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화두가 되어지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LG전자가 AI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 자체의 폭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주가가 11만 3,900원대까지 고점을 찍어 놓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유 자체는 최근에 AI의 어떤 그 성장성 때문에 대형 데이터 센터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공급 계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보급이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떠나서 이제는 응용하고 생성형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어떤 과부하가 걸려줄 수밖에 없는 열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낮출 수 있는 바로 냉각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자체가 대두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액침 냉각 기술이죠. 그러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부를 좀 담궜다가 냉각하는 그 기술 자체, 바로 액침 냉각 기술 자체가 결국은 부각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시장인 AI 성장성에 힘입어서 매년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까지도 성장을 해 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향후 5년 이내에는 거의 한 40조 원 정도 규모까지도 확대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주말 장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화가 되어지면서 최근에 1개월 누조를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이 거의 260만 주 이상이나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던 그런 모습이고, 특히 외국인들은 폭풍적인 매수와 더불어서 31%를 넘기면서 지분 자체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를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바닥권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1분기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놓고 본다면 외형 자체는 1분기에도 지난해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의 외형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률적인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마이너스 10%가 넘는 정도로 수익성 자체가 조금 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만 놓고 보더라도 LG전자의 PBR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다, 역사적인 저평가 하단 구간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AI의 열풍에 따라서 LG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는 아시아의 냉난방 공조 시장에 적극적인 올인을 해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 과연 주가 자체가 의미 있는 11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11만
5천원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틀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틀간의 조정의 폭 자체가 한 5% 조금 넘는 정도의 조정인데, 자 그러면 이 구간 속에서 최근에 대규모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체가 그다지 여기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 주면서 급격하게 출회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조정 구간이 들어오는 구간 속에서는 그동안 관망을 해왔던 부분에서는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역시 접근 전략을 세워봄과 동시에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저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추매 자체에도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모든 제반의 저항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입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실적과 향후 성장성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주가 자체가 본격적으로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12만 원 정도 근접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11만 한 5천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2만 원 정도의 어떤 가격대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수의 조정 여파에 따라서 강하게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주는 구간에 어떤 시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격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권가에서도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 자체를 최근 들어서 13만 원에서 13만 원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의 주말에 10만 4,800원 대비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감안을 해본다 하더라도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폭 자체가 24%가 훨씬 넘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가가 내다보고 있는 이 13만 원 정도는 바로 직전의 고점 2023년도의 고점 정도에서 매물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좀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하게 이때 이 가격대부터는 매물 자체가 분명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적인 부분 자체와 이 AI 인공지능 부분 자체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더욱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 주목을 받게 된다면 탄력 있는 그런 수급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업과 관련된 부분죠. 백색 가점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이제 좀 성수기로 진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자동차 미래 성장 동력이죠.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 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분명히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죠. LG그룹은 수주잔고에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 즉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 부분, 자동차 전기 장비 이런 장치 사업 쪽에 주력을 해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6월달 첫 추후에 주가 가치가 10만 한 2천 원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단에 481 이평선까지는 다이렉트로 끼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에서 분할적으로 1차적인 분할 매수의 관점에 가담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장 여파에 따라 조금 더 추가로 밀린다면 2차적인 분할 매수에 가담해 주신다면 스윙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 결코 손실 보고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 보신 분들은 좀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강하게 급등을 해주었던 만큼 다시 한번 조금 N자형 패턴으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관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고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2만 원의 가격대 정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물층의 부담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12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11만 원 5천 원 정도 수준부터 조금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2차적으로 우리가 12만 원 정도에 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가격이 지지가 되었을 때 이제 13만 원까지 추가적인 목표치를 우리가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단계적으로 좀 접근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LG전자는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그동안 이제 IT의 어떤 실질적인 섹터가 올해 5월 달이 마감되는 그런 구간 속에서도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IT 섹터에 대해서도 수급과 좀
훈풍이 불어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 6월달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추첨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선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